예. 오히려 임기 말기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2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일부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박 장관이 김호수 현 총장의 지휘가 가능하도록 수사 지휘권 발동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피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말 안 듣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박범계 장관과 장관이 김호수 총장으로 교체 후에도 지휘권 회복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수사 지휘권을 한번 이때 정권 말기에도 해보겠다 혹은 수사를 좀 제대로 지켜보겠다라는 게 박범계 장관의 의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중단이 됐더라고요. 박범계 장관이 정권 교체가 된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상 많이 바뀌었는데 본인만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은요. 지금 옛날 추미애 장관 시절에 그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즉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보고를 못 받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어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당선인의 가족 관련, 즉 김건희 씨 등 관련해서 이것 또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청에 보고를 못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장관이 바뀌었는데 수사지휘권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1번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죄를 수사팀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자, 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그걸 지금 박범계 장관이 막아보겠다고 본인이 이 수사지휘권을 일단은 지금 다시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이제 푸는 거죠. 푸는 게 왜 푸느냐 하면 검찰총장은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한테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풀어버리면 본인이 김호 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 계속 무혐의 처리하지 마.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부인 지금 무혐의 하지 마. 이걸 하려고 했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 장관님 이거 하시면 직권 남용됩니다. 라고 말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지금은요 이미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이면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될 텐데 박범계 장관이 다시 또 일을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검사들의 반대로 좌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런 조치가 한동훈 검사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걸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박범계 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논의의 중단이고 뭐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정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휘권의 회복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것을 겨냥해서 마치 고려한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놀라 자빠질 뻔했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장 변호사님. 단 한 사람만 특정한 건 아니었다. 근데 어쨌든 법무부 검사들이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난색을 박범계 장관에게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범계 장관 얘기처럼 사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은 맞죠. 예. 물론 이제 윤석열 그 당시 이제 총장 시절에 이제 본인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던 것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상화될 때가 됐으니까 정상화로 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기적으로 그리고 여러 사건적으로 봤을 때 좀 정치적인 오해를 좀 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법무부 내부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뭐 직권남용이다 이제 이런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장관으로서도 또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정권 교체기라는 이 시기 상황에서 좀 어쩔 수 없는 좀 정치적인 좀 부담이나 이런 또 오해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상 박 장관이 이대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짧게 전망하세요? 오늘 말씀하신 것도 보신다면은 뭐 일단은 오해가 된 거에 대해서 자신이 굉장히 놀랐
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아예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조긴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직 장관의 임기도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그 총장의 지휘권을 다시 복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명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한두 번 정도는 또 논의를 모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범계 장관 얘기, 한동훈 검사장 얘기와 맞춰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돌아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시험 없이 아는 사람이라고 6급 채용하냐? 요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와대 소속 디자이너 채용 얘기를 비판하셨는데요. 김어준 씨는 영부인 오빠까지 어떻게 청와대 일을 그리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까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은 11억을 쉽게 빌릴 수 있어서 그런 대출 규제를 만든 건가요? 라는 표현도 해주셨고요. 예. 한두 푼 아닌 집을 매수한 사람이 등비 두 분본에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시간차는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래 써봐 바로 세무조사지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세간을 떠들썩하게 오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